미래의 정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는 디지털 정부의 세계, 그 가장 흥미로운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집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운전면허 갱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세금 내보신 경험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 해봤는데 하실 거예요. 네, 바로 그게 디지털 정부입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 가까이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섹션 화면 속 정보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일 처리가 좀 편해졌네,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통째로 우리 스크린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변화의 속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진짜 대단하죠? 2001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만들면서 이 레이스를 시작했고요. UN 평가에서는 무려 3번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2025년 AI 선도국가라는 훨씬 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건 그냥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지털 정부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압축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입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디지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이 경쟁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격렬하게 변하고 있는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보세요. 불과 1년 전, 그러니까 2023년만 해도 화두는 디지털 전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2024년 지금은 어떻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AI 기반 정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전엔 그냥 디지털 소외계층 업계 하자 이런 포용에 집중했다면 이젠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신뢰를 어떻게 얻을 거냐, 이게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죠.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해킹 막는 수준이 아니라 이젠 국가 간의 가짜뉴스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 AI 윤리 문제까지. 와, 정말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의 핵심 트렌드를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정부의 부상. 이제 정부의 거의 모든 영역에 AI가 스며든다고 보시면 돼요. 둘째, 모든 서비스가 철저하게 시민 중심으로 재설계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 엄청난 속도를 정부 혼자서는 절대 감당 못하겠죠. 그래서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넷째,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뭘 원하게 될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격차. 이 디지털 격차가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죠. 네, 새로운 장벽과 위협들. 맞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도약을 하는데 당연히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위협들이 따라오겠죠.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 국가 핵심 시설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 같은 이런 지정학적 위협이 이제는 그냥 영화 속 얘기가 아니죠. 또 세대 간 그리고 도시와 지방 간의 디지털 활용 능력 차이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부 안에 정작 이걸 제대로 아는 디지털 전문가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온갖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제 이 모든 변화의 뒤에 있는 사람들, 바로 디지털 건축가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분들을 글로벌 컨설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코딩 잘하고 기술만 아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 사이를 조율하면서 거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디지털 외교관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IT 프로젝트랑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를까 궁금하시죠? 이 표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보통 프로젝트는 어때요?
딱 정해진 예산, 정해진 목표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국제 디지털 정보 프로젝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많은 나라의 정부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정말 복잡하게 얽힌 작은 문제까지. 이걸 전부 다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판의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디지털 국가 건설. 이 대단한 디지털 건축가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디지털 국가를 만들어내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무리 복잡하고 거대해 보여도요, 모든 프로젝트는 사실 이 4단계를 거칩니다. 간단해요. 첫째,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고요. 둘째, 그걸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만들고, 셋째,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는 검토 단계를 거치는 거죠. 아이디어, 청사진, 구축, 검토, 이 4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바로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때는 기술적인 능력보다 오히려 거시적인 안목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알아내는 정책 분석 능력, 그리고 여러 나라와 기관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외교적인 소통 능력. 사실상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패가 거의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청사진 단계입니다. 이제 막연했던 아이디어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아주 복잡한 계획이라도 누가 봐도 딱 이해할 수 있게끔 명료하게 그려내는 그런 논리적인 설계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구축 단계입니다. 이제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진짜 실행의 시간인 거죠.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요. 온갖 변수들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운영 능력은 기본이고요. 클라우드나 보안 같은 핵심 기술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팀원들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십이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검토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요, 단순히 이거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렇게 점수 매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로 뭘 배웠지? 다음엔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교훈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교훈을 그냥 보고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만들어서 정책에까지 반영시키는 능력, 또 모든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윤리적인 자세,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단계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 속의 작은 편리함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 그 이면의 그림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건축가들의 이야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네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코드로 바뀌어갈 때 그 새로운 세상의 규칙은 과연 누가 쓰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